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이유. 요즘 정부의 고민 중 하나는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꽤 강한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약효가 잘 들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투기 세력들 때문이라고 하고 정부의 무능한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전세제도가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9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진 1주택자들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정책일까요?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하나 줄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꽤 많은 고민과 좌절이 함께 담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이면에 담긴 정부의 생각을 요약하면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 잡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통계 중에 다른 나라들과 다른 유별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자가 점유율입니다. 전체 국민 중에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58%가 안 되는데 OECD 국가들은 평균이 65% 수준이고 대부분의 국가가 70%가 넘습니다. 그 말은즉 우리나라는 세입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주택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뜻도 됩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다른 나라에서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을 한 채 더 사는 데 쓰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왜 세입자가 많은 상태가 지속될까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색인데요.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매우 독특한 제도이며 그게 우리나라의 매우 독특한 주택 보유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공급을 당장 늘리기는 어려우니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정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 규제입니다. 무주택자에게도 인기 지역에서는 집값의 40% 이상을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규제가 강력하지만 전세제도 때문에 계속 구멍이 생깁니다. 전세제도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막기로 한 것은 그런 구멍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면 대출이 막혀서 집값이 안정될까요? 큰 효과는 거두기 어렵습니다. 전세 대출의 보증을 정부가 해주지 않을 뿐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민간회사는 제한 없이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소 높은 수수료를 내고 보증을 받아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되고 그게 어려우면 그냥 월세를 살면 됩니다. 꼭 2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9억 원 이상의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정책은 요즘 부동산 가격이 잘 잡히지 않는지 정부가 그걸 틀어막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왜 다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단편입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많은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